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남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51만 노원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윤남 의장입니다.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묵묵히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함께 지나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줄여드리고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현실이 되어 일일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나들고 있고,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유럽에서도 확진자 수 증가로 재봉쇄를 시작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백신 맞았으니 괜찮을 거야 하는 잠깐의 방심이 어쩌면 코로나라는 어두운 터널의 길이를 점점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완전한 해제가 아닙니다. 조심하고 경계하며 조금씩 극복하자는 더 조심스러운 허용입니다.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국민들은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을,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부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회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꽃 피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내년 1월 13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 기간 중 표결 결과 공개 등 의회의 책임성 강화,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 주민발안제도 도입, 인사권 독립을 통한 의회의 역량 강화, 더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원구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선배 동료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는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예산을 심사합니다. 미국의 $100짜리 지폐 초상화의 주인공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년도 업무 준비가 잘 되었는지, 예산이 우선순위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보완해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정례회를 개회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로 행정의 정자와 정치의 정자는 같은 정사정자를 씁니다. 공무원과 의원은 방법은 다르지만 사명은 똑같이 사회를 바로잡는 것에 있다는 뜻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원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고 희망찬 새해가 다가옵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들어하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없는지 한 번 더 둘러봐 주시고 앞으로 닥칠 한파에 대비하여 함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서울시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노원구의 정례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이현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0회 노원구 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46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32건, 구청장 제출 13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안복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안복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회의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신동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공무원 행동 강령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태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청원 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이한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영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표창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미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방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부준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공무원 인사규칙안, 김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강금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기팔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손영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운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 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운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임시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 투석 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시를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구의 의견 청취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의원들이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이의 제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회의 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사 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시고 정숙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영준 의원님과 주희준 의원님, 김준성 의원님, 임시호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최윤남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계일동 중계본동, 중계일동, 중계사동을 지역구로 둔 노원구의원 손영준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노원구의 문화체육부문에 관련하여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노원구는 서울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문화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문화체육자원이 많아 문화도시로서 충분한 여건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재로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세점, 보물 7점,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리 1점, 등록문화재 14점,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재 18점, 서울시 지정 문화재 자료 4점, 서울시 지정 민속자리 1점, 서울시 지정 기념물 1점, 서울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1인 등 총 50점의 상당한 문화유산과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초안산, 분묘군, 아차산 일대 보루군 등의 사적과 이윤탁 한글 영비를 비롯한 육사 박물관 내 다수 보물 등은 문화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화하기도 충분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초안산, 분묘군, 아차산 일대 보루군 등의 사적과 이윤탁 한글 영비를 비롯한 육사 박물관 내 다수 보물 등은 노원구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부분과 관련하여 지역의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적 삶의 가치 증대를 위해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삶과 도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창조적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문화에 대한 욕구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지역 문화의 수준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문화 정책의 핵심은 행복한 문화 환경을 만들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은 정책을 통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야 하는 현실적 과제이기도 하며 따라서 주민의 문화예술 향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 문화 기반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며 도시의 문화적 환경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로, 광장, 공원 등 각종 도시 시설매의 문화 입히기와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도시 문화적 정체성과 브랜드 창출 위해 도시 랜드마크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유치한 노력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의 문화 역량을 강하여 도시 발전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많은 도시들이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지역의 문화 수준은 도시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의 문화적 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 역량 강화는 지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로는 지역 문화의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지역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통 문화를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 개발을 통해 자아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여나가는 방법이고 소외계층의 문화복지를 강화하는 것 역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셋째, 문화공동체의 기반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문화체육 부문 활동들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문화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문화활동의 중심축으로서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활용함으로써 선순환의 지역 문화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와 정비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서는 지역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지역문화예술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육성하며 지역문화예술인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의 기능 보강과 첨단화로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 이용의 편의 증대를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희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최은남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주희준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하계일동 골마을 근린공원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각 동별 2천만 원씩 지원해주던 동단위 시민참여 예산 전액과 주민세 환원 예산의 50%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주민자치 예산 방침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시민과 민주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2주 전 노원구 주민자치회 성과 공유회는 구청장의 결의와 함께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를 보는 듯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주 후 12월 초로 예정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앞두고 몇 가지 이야기거리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특별법과 2020년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부터는 노원구시 9개 동에서 19개 동에서 전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노원구 19개 동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871명 중 남성 351명, 여성 520명입니다.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은 남성 31명, 여성 43명으로 성비는 42대 58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고 비교적 고른 곳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 직책인 간사는 19개 동 모두가 여성입니다. 이것이 성 역할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아니라 믿으며 좀 더 균형감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에서 아쉬운 점은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서울시 자치구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는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월계 2동, 월계 3동, 화계 1동, 중계 2, 3동에 장애인 위원이 각각 한 명씩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구체적인 할당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연령 분포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평균 연령은 43세입니다. 동별로는 중계 1동이 38세로 가장 낮았고 상계 3, 4동이 46.9세로 가장 높습니다. 전체 연령대는 60대가 374명으로 높고 70대 이상도 87명인 반면에 18세 이상은 찾을 수가 없고 20대는 월계 3동에 단 1명, 30대는 20명뿐입니다. 특히 20대 위원 비율이 한 개 동 0.1%에 불과해 청년 대표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30대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주민자치회가 9개 동으로 47.3%로 거의 반절에 달합니다. 청년들의 공간 노노랑 벌써 6호점까지 운영 중인 청년가게 지원, 120여 명의 인적 자원을 갖춘 농원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 농원구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며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정작 청년의 주민자치 참여에는 무관심해 보입니다.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참여 동기 부여와 동시에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등 대표성을 확장하기 위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 주민자치회가 선정한 의제 사업입니다. 사업 개수는 전체 198개입니다. 동별로는 최소 7개, 최대 15개로 평균 10.4개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70개의 동단위 시민참여 사업과 93개의 주민세 환원 사업 외에 2022년 동주민자치 예산 사업 현황은 19개 동 35개 사업으로 31억 4,34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의 35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환경 자연 부분이 14개로 40%, 도로 및 교통 부분이 8개로 22.8%, 일반 공공행정 부분이 6개로 1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이 전체의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노원구 공동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사업의제 발굴과 선정에 있어 행정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각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은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189, 10동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의원 김준성입니다. 주민자치 예산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23조 제1항에 의거 19개 동 2억씩 총 38억의 예산을 주민자치 예산으로 배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배정된 사업비 사용 내용을 크게 대략적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도로 관련해서 8건 10억 2,340만 원, 바닥 신호등 4건 4억 원, 놀이터 및 공원 정비 5건 4억 300만 원, 녹지 및 조경 5건 6억 4천만 원, 조형물 관련 4건 3억 3천만 원, 스탬프 도장 2건 3억 원, 총 30억 9,640만 원입니다. 19개 동 총 주민자치 예산 38억 원 중 82%가 도로, 녹지, 공원, 조형물 관련 사업입니다. 전체 총 38억 원 중 한 건 주민 체력 증진 사업 1천만 원을 제외하고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전부 예산이 사용됩니다.
어떻게 하여 한결같이 환경 개선 사업으로 예산이 집중되었는지 본 의원 지역구 주민자치위원에게 물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 전체가 아파트 단지여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할 곳이 없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라 답하였습니다. 그 답변은 환경 개선 사업 외에 사업비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으로 들렸습니다. 관련 해당 부서에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예산 관련 사용 지침서가 있는지, 예산 관련 사용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예산 사용 지침서는 없었고 교육은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발송된 공문 하나를 근거로 동단위 주민자치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문 예산 관련 내용은 주민수건사업, 생활불편해소, 공공시설 보수, 환경 개선, 지역 현안사업 등 발굴과 주민 밀착형 사업, 지역 주민 다수를 위한 사업, 단년도 사업에 한하여 제한, 계속 사업 또는 대규모 사업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대로라면 대규모 사업은 제외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2억 원 예산 중 2억 원 전부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수건 사업, 생활 불편해소, 환경 개선 등과 같은 내용의 포괄적인 설명은 사업 전부가 환경 개선 사업으로 제한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막연한 사용 지침으로 한정된 의제 발굴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창의적 사업은 발굴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큰 환경 개선 사업과 토목 사업은 구청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하고 구청에서 챙길 수 없는 소단위 사업은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예산 사용하는 것이 주민자치 예산 배정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2022년 19개 동 전체의 예산이 동일하게 2억씩 배정되어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예산 편성과 지침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동별 예산 2억 원은 확정된 사업 없이 통과하고 예산 관련된 긴급 교육 실행과 사용 지침서를 교부 후 재사업 선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 사용 관련하여 충분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예산 사용 지침서에 따라 내실 있는 진정한 주민자치 사업들이 발굴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1만 2천여 노원구민 여러분, 최인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162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릉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노원구 인구 변동 추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총 인구가 2011년 60만 3,930명에서 2020년 52만 3,037명으로 2011년 대비 13.40%인 8만 893명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43,168명, 여자가 37,725명으로 남녀를 구분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5,443명이 더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구 감소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인구 유출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 3분기까지 서울을 떠난 순유출 인구가 7만 7,071명으로 지난해 전체 순유출 인구 6만 4,850명을 초과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만 보더라도 서울을 떠난 2만
65명 중 40대가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까지 내몰린 인구가 탈서울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MZ세대라 불리는 2030 청년 세대 인구 감소 속도를 통계청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인구 증감을 분석한 결과 2030 세대는 2018년 1,409만 4천 명에서 올해 1,343만 1,000명으로 4.7%인 66만 3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총 인구도 5,182만 6천 명에서 5,166만 2천 명으로 0.32% 줄었는데, 이를 단순히 비교해 보면 2030 세대 인구 감소폭이 전체 인구 감소폭의 약 15배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 유출 문제는 다음은 노원구 각 동별 인구 변동 추이를 동별로 세분해서 보겠습니다. 인구 유출 문제는 각 동별로 상황이 다르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 순유출이 가장 많은 동은 상계 3, 4동 지역으로서 남자 6,726명, 여자 6,154명, 총 12,880명 순유출. 두 번째 많은 지역은 중계 2, 3동, 남녀 통틀어 7,162명 순유출. 세 번째 공릉 2동, 남녀 통틀어 6,416명. 네 번째 월계 3동, 남녀 통틀어서 5,825명. 다섯 번째가 중계 본동으로 남녀 통틀어서 5,450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여섯 번째 많은 지역은 상계 1동이 남녀 통틀어 5,334명이 순유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구가 5,000명 이상 순유출된 동이 상계 3, 4동, 중계 2, 3동, 공릉 2동, 월계 3동, 중계 본동, 하계 1동 등 6개 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이어서 상계 8동, 상계 9동이 4,000에서 5,000명 선, 상계 6, 7동, 월계 2동, 하계 1동, 하계 2동, 상계 10동 등이 3,500여 명 선 등 인구들이 많이 이렇게 유출되었는데요. 인구 유출보다 전입이 많은 유일한 동이 상계 5동 지역으로서 순유입 인구가 170명. 상계 5동 주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상계 5동이 달랑 170명 늘었다고 좋아할 일인지 축하해야 할 일인지 마음이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청장님 인구 유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실 테고요. 그에 따른 대책이나 방안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주문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일부에서 형평성을 논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청년층과 신혼부부 그리고 전입세대 등을 유입하기 위한 인구 유입 정책 로드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부터는 지역 주민이 정주 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적극 힘써 주십시오. 셋째, 지금부터는 단, 중, 장기적으로 직주 근접 방식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인구 유출 및 도심 공동화 현상은 자연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난 10년간 노원구 인구가 13.40%가 유출된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2월 10일 본 의원이 구정질문 시 본건과 관련하여 대책이나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노원구의 정례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0회 노원구의 정례 회기는 지난 11월 1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70회 노원구의 정례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한국 의원님과 임시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안복동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70회 노원구의 정례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노원구에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2021년도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은 2021년 12월 10일 1일간이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간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하는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복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0회 정례 개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만들기에 지난 3년간 구정에 큰 힘을 실어주시고 고온과 협력으로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선 7기 노원구는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일상 속 행복과 함께 노원의 미래를 향한 굵직한 사업들의 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먼저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을 슬로건으로 권역별 힐링타운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을 슬로건으로 권역별 힐링타운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불암산 힐링타운에는 엘리베이터 전만대를 갖춘 순환 산책로와 나비정원 철쭉동산 산림치유센터, 노원 정원지원센터, 온실카페, 포리스트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자연수 휴식이 있는 노원구 제1호 힐링타운을 완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월계동 영축산에도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누구나 걷기 좋은 3.4km의 힐링 산책로를 완성하였으며 경춘선 힐링타운은 서울시 최초 노원 불빛정원 개장을 시작으로 이색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타임뮤지엄, 경춘선 숲길 갤러리, 미니어처관, 노원 기차마을 스위스관 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서울과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최고의 힐링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집 가까운 공원과 하천을 살아있는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생활공원과 어린이공원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구의 50%가 넘는 공원이 힐링 쉼터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당연천 중랑천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하고 계절별 테마 꽃길 조성,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에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수락산 불암산 58km 구간의 등산로와 둘레길도 노후시설 정비와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책길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집 근처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힐링 공간은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 친화적인 환경으로 자리매김하여 그동안 걷기 실천율이 서울시 꼴찌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결과 건강도시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누구도 겪지 못했던 위기를 연대와 협력 속에서 모범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구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면마스크 의병단과 백신 의병단은 위기에 강한 노원 특수를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야간 무더위 쉼터와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구민 안심보험 및 여름철 무더위 힐링 냉장고 운영 등 선도적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21년 국가재난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노원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오랜 수건 사업들의 단초를 마련하고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차량기지 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개발 사업은 면허시험장 이전 확정을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특히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한 서울대병원과의 협약식도 금년 말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는 등 바이오 의료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사업 등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난 7월 항운노조의 갈등이 타결되어 연말에 시멘트 사일로 4기 철거 착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사마을 주택개발 사업은 지난 12년간의 표류 끝에 3월 사업 시행 인가가 났으며 올 초 공공재개발지구로 선정된 상계 3구역과 희망촌을 연계한 개발 계획도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운대역을 정차하는 GTX 신호선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동북선 도시철도는 지난 7월부터 본격 착공하여 획기적인 교통체계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수관인 월계 상계 특구합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실시 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취임 초부터 동네가 깨끗해야 애양심이 생긴다는 신념으로 동네 맞춤형 청소 시스템을 꾸준히 실행한 결과 서울시 2021년도 도시 청결도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지난 6월 민선 7기 3주년 정책 설문조사에서 구정 운영 등에 대해 약 90%의 구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며 이러한 성과들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위드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에서 민선 7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8기를 시작해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습니다. 우리 구 세입은 금년과 비교하여 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매칭 사업 등의 증가로 세입이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2년도 예산 총 규모는 특별 회계를 포함하여 1조 1,445억 원으로 금년 대비 10.95%인 1,1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 규모가 늘었지만 세입 증가분의 많은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의 매칭 사업, 법정 경비 등에 기인한 것이며 시구 재정 분단 사업의 구비 분담률 확대, 지방선거 비용 부담 등으로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불효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편성한 예산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미래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차량기지비 면허시험장 7만 5천 평 부지에 노원 서울대병원 건립을 통한 바이오 의료단지 조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원이 명실상부한 직주 근접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노원 바이오 정책 단문단과 연계한 서울시 SMBMC 육성 및 유치 전략 방안 용역
준공으로 바이오 의료단지 사업 구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서울시 창동 상계 동북권 신도심 구상 발표를 통해 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탄탄한 기반 마련을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지정 추진 및 서울대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등 노원 서울대병원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절차를 수행하고 하반기에는 서울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한 노원구 바이오 의료단지 사업화 방안 용역을 시행하여 일자리 8만 개 창출을 위한 바이오 의료단지 청사진을 완성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베드타운인 노원이 서울대병원 등 첨단 바이오 의료 산업을 거점으로 수도권 동북부 신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2022년 하반기 첫 삽을 뜰 예정이며 명품 주거단지와 함께 공공용지 내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여 동북권 문화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지금 노원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사마을 주택개발 사업은 내년 하반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거쳐 2023년 착공을 계획으로 숲속권 내 명품 힐링단지로 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계 3사동 재정비 촉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계 1구역은 지난 10월 시공자가 선정되었고 상계 2구역은 지난 9월 사업 시행 인가를 냈습니다. 상계 4구역은 2월 준공 인가가 완료되었고 상계 5구역은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추진 중이며 상계 6구역은 공정률 43%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태능현대 재건축 사업은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월계 동신아파트는 내년 하반기 관리처분 계획인가 예정이며 월계동 재해관리구역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경과된 28개 아파트에서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계주공 6단지와 1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상계 한양아파트, 하계장미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추진 중이며 월계 시형아파트, 상계주공 3단지 등 18개 아파트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나머지 6개소도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기준이 주거환경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태릉골프장은 당초 1만 세대에서 6,800세대로 축소하여 저밀도 고품격 아파트로 개발할 예정이며 여의도공원 크기의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노원 구민 우선 배정 및 교통대책 수립 등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수도관 교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보도 환경 개선, 디자인 가림벽 설치, 골목길 청소 등 생활 속 곳곳의 도시미관 개선에도 힘써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교통도시 노원을 구현하겠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GTX 신호선, KTX 의정부 연장까지 최첨단 교통과 더불어 광역발전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계 왕십리를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GTX 신호선은 내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KTX 의정부 연장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차량기 지역 창동 상계 구간 1.35km를 지하화하고 그 지상에 2만 제곱미터의 수변공원 조성은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하철역을 보행약자 배려와 더불어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새 단장하고자 합니다. 태릉 입구역 1번 출구 등 지하철역 13개소의 에스컬레이터를, 노원역 5번 출구 등 3개소의 엘리베이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원역 고가 하부 환경개선공사와 노원역 4, 7호선 환승통로 환경개선 사업도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락산역을 다양한 콘텐츠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지하철역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하고 싶은 주민 친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4호선 급행하는 금년 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준공될 예정이며 7호선도 서울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및 전국민 자전거 보험 가입, 자전거 무료 스팀 세척기 확충 등을 통해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LED 바닥 신호 등 옐로 카펫, 컬러블럭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과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 등도 꾸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연의 휴식을 다하는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생활권 주변의 공원, 하천부터 보람산, 영축산, 설악산, 초안산 힐링타운까지 천혜의 자연을 일상의 공간과 연결하여 걷고 즐기고 휴식하는 매력적인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힐링타운 조성을 착실히 추진하고 조성한 시설들의 내실 있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춘선 힐링타운은 스위스의 자연 풍광을 주제로 한 미니어처관 노원 기차마을을 내년 상반기 개관하여 경춘선 숲길 힐링타운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수락산 힐링타운은 트리하우스가 있는 서울시 최초의 자연 휴양림과 수락산 순환산책로 1단계 0.87km의 구간을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며 수락산 스포츠타운 옆 훼손부지에는 도시명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초안산 힐링타운과 순환산책로 조성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자연 속 주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또한 생활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랑천, 우이천, 묵동천 등 동네 하천도 편의시설 개선과 초하류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하천 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넷째, 삶의 쉼표가 있는 문화도시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로 증폭된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일상 속 쉼표가 있는 공간에서 품격 있는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삶이 문화로 펼쳐지는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금년 말부터 북서울미술관에 모네, 터너, 블레이크, 칸딘스키 등 세계적인 명작가의 빛을 소재로 한 영국 테이트 미술관 특별전을 개최하여 서울 동북지역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구민의 전당, 노원 문화예술회관, 어린이 극장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하여 구민들의 문화지수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노원 탈축제, 당연천 달빛 산책, 경춘성 가을음악회 등 우리 구 대표 문화축제가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개최하고 경춘선 숲길, 당연천, 나비정원 등 우리 구 명소에서 펼쳐지는 노원 거리 예술제를 통해 동네에서도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일상 속 힐링 문화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두가 누리는 문화 여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문화복지시설인 학예 어울림센터와 중계 온마을센터는 다음 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노원문화예술회관 부진에 건강 및 생활문화 시설을 갖춘 중계문화보건센터, 광운대 역세권 개발 부지 공공용지에 도서관, 체육관,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을 갖춘 문화고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권역별 체육시설 건립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계 5동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을 갖춘 수락산 스포츠타운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 6구역 내 상계 구민체육센터는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락산역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와 공릉동 태능현대 재건축 부진의 공릉 구민체육센터는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중계동의 구민체육센터 신축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향한 젊은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노원 천문우주과학관, 수학문화관, 시립과학관 등 전국 최고의 전문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시대의 변화를 읽고 미래를 그려가는 명문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먼저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시대 맞춤형 서비스로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플랫폼인 모자 건강센터를 올 7월 개관하였고, 노원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지난 8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노원 아이 편한 택시 사업 등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 돌봄 인프라인 공동 육아방, 아이 휴센터, 아픈 아이 돌봄센터 등을 지속 확충하여 맞벌이 가정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놀이 중심 보육 과정 실현을 위한 노원형 안심 어린이집 운영,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개관한 영유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와 노원구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선도적인 보호시설을 통해 아이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소년의 여가 진로 안전까지 책임지는 청소년 친화도시도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4월 개관한 한내 꿈꾸는 아파트 아지트, 중계 온마을센터 내 아지트를 비롯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아지트를 확충하고 있으며, 하계동 공영주차장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점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계 근린공원은 노원 천문우주과학관과 연계하여 과학 테마공원으로 재조성하고, 노회 근린공원은 청소년 테마공원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상계 1구역 재정비 촉진지구와 광운대 역세권 정비구역 내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다양한 청소년 전용 공간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원 교육 플랫폼 랩, 청소년 미래진로 센터 엔드센터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난 상반기 개관한 전국 최초의 청소년 안정만 통합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예루예술학교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체계도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노원형 청년정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노원 오랑의 청년정책 구심적 역할 수행과 함께 노원구 청년가게는 연말까지 8호점을 개소하고,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노원 청년 일자리 센터는 노원역 국민은행 플라자에 내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등 청년들의 탄탄한 창업 기반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을 위한 연구 영역 수행과 청년 활력 공간 노원형 청년 1-3센터를 조성하여 전문적인 취창업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특화된 청년 정책 추진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금년부터 시행한 관내 7개 대학과 함께하는 노원 평생시민대학 내실화로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상계 2동 성원아파트 앞에 평생교육원 건립 등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이 있는 따뜻한 건강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위기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돌봄과 배움, 일과 노후, 건강과 안전까지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설립된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와 중계 온마을센터 내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등을 통해 최고의 복지인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권역별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하계 어울림센터와 중계 온마을센터 내 어르신 스포츠센터와 어르신 당구클럽은 연말에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상계 행정복합타운 내 제2노인복지관은 내년 하반기 완공할 계획입니다. 상계 1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내 노인복지시설, 상계 2동 평생교육원 내 청춘카페 등 개관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들보건지소와 중계권 보건지소 등 권역별 보건지소 건립을 추진하고, AI, Io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과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사업 등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돌봄, 배움,
일자리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장애인 복합공간 디딤돌 전국 지자체 최초의 노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등을 통해 장애인의 주체적인 자립 도모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올 4월 개관한 전국 최초의 노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이어 권역별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늘어나는 장애인 돌봄 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및 장애인과 함께하는 맞춤형 소식지를 제작하는 등 장애인 공감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보호 체계 마련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노원 똑똑똑 돌봄단을 기반으로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및 이동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에까지 모든 영역에서 사각지대 없는 노원형 안전 복지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1200만 시대 댕댕하우스를 거점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명절 반려견 쉼터 운영 및 동물 놀이터 확충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실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는 위기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라는 변곡점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원래 순풍을 단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믿음과 신뢰 속에 이뤄낸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노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와 함께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고민과 진심이 스며든 정책과 사업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발하지 않고 그 가치가 더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노원의 잠재력이 하나하나 꽃피울 수 있도록 국민들과 당당하게 나아가는 길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70회 정례를 맞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며 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남긴 민생경제 3태를 치유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중타대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노원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삼기 위해 행정 역량의 총동원과 더불어 적극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근본 2020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부터 조속한 일상회복과 지역경제회생,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사업들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던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2022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증가했으나 이는 재난 및 안전 분야의 예산 규모 확대, 복지사회 매칭 사업비 증가, 필수 경비 부담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함정으로 배분하여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선순위 사업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0.95%인 1,129억 원이 증가된 1조 1,4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3%인 1,144억 원이 증가된 1조 1,2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9%인 15억 원이 감소된 1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자체 수입은 부동산 과세 표준이 상승됨에 따라 예측되는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분 등 전년 대비 280억이 증가되었으며 증가한 1,885억 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은 금년 대비 715억 원이 증가된 8,792억 원으로 서울시 조정교금이 2,550억 원으로 금년 대비 305억 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3,636억 원과 시비보조금은 2,269원이 내시되어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55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 및 전국 동시지방선거 추진경비 26억 원과 상계 5동 청사 신축 및 임시 청사 운영비와 각종 재난대회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에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마련을 위해 관악 협력 지원 사업과 초, 중, 고등학교 입학 준비금 지원 사업, 그리고 유치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 매칭비입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육 분야로 4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과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권역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과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전통문화체육관 조성 등 문화향유시설 조성 사업비 등입니다. 이어서 환경보건녹지 분야에 6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원의 새활용센터 건립과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 등 환경보호 및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비와 초안산 순환산책로 조성 사업비 및 생활공원 재생 사업 등 자연과 함께 휴식하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우리 전체 예산의 60.42%인 6,8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에 2,007억 원을, 기초수급자 생계급에 1,035원과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등에 954억 원, 그리고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에 6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건전한 놀이문화를 만들기 위한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노원의 아이편한 택시 운영 등 촘촘한 복지 금일망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에 3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구비 부담금과 국가 예방접종 및 독감 예방접종 지원, 감염병 방역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등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원 사랑상품권 발행과 골목권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간판 개선 사업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복지센터 운영, 4차 산업 창업 지원을 위한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 등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취창업 박람회 개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물류사업 분야에 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도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관내 노면 하부 공동조사 용역 실시와 노원구 서비스 버스 노선 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 그리고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등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 116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낡은 배관교체 사업비 지원 등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중랑천, 당연천 등 하천 관리 및 하수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창동상계 광역중심 개발계획과 연계한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력 운영비 등 필수 행정 운영 경비 및 예비비 등으로 1,885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민 저소득 지원 생활안정기금으로 1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교육 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22억 8천만 원과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이행 강제금을 재원으로 한 1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관리 운영을 위해서 21억 5천만 원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담장 허물기 조성 사업과 주차시설 유지보수 등의 96억 원을, 금연환경 조정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하여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각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1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각종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 기금에 20억 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51억 원 등 총 15개 기금에 335억 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인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드 코로나는 경화하지 못한 미래를 앞두고 국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예산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노원구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주셨듯이 내년도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효익직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시고 심사 결과를 12월 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 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금희 의원님, 김준성 의원님, 김태권 의원님, 서기팔 의원님, 이칠근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임시호 의원님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12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일권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회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